이 해안가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 선을. 그래서 이 선이 5km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모두 다 폭도로 간주하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산간을 올렸잖아요. 투표 못하게 하려고. 당장 내려오라고. 만약에 이 이후에 산 위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사살하겠다. 다 이거는 처벌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작전 이름이 삼진작전이에요. 굶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죽여 없앤다. 동굴 위치는 하겠습니다. 죽여. 발사. 그냥 잠겨버려. 와, 진짜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네, 사실 이곳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여기? 네, 한 5번 정도 와봤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 알게 됐어서 여기 학살터예요. 저 여기 학살터예요. 예? 4.3 학살터예요. 여기가? 네. 이거 그 당시에 전망폭포 사진이에요. 똑같네, 지금. 거의 똑같은데 보시면 저기 위에 지금 나무가 잘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잘 없어요. 여기는 집들이 있죠. 나무가 없네. 이거 수용소였어요, 수용소. 그래서 총알 아끼려고 사람들 묶여놔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람만 죽이면 나머지 다 같이 떨어지니까 총알 아끼려고. 그쵸. 이렇게 떨어뜨기로 했었고 사람들이 이제 고문을 당해서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들도 많이 들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전망폭포는 굉장히 유명한 명소이기도 하고 하는데 간판에도 관련된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뭐 좀 정황을 말씀드리면 기준점은 광복.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대한민국 만들어지기 1년 전에 여기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그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그때 이제 친일 경찰들이었어요. 그럼 광복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남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미파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미군은 이들을 그대로 등용을 해. 그러니까 친일 경찰이 여전히 위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처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그 3.1절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네. 제주도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만세 시위하고 기념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이 말을 타고 다녔다고. 그 말을 타고 김학영관이 가고 있는데 6살쯤 먹은 어린아이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쳤어, 아이를.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빨리. 경찰이 내려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당연하죠. 근데 경찰이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뭐 친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훅 간 거예요. 뺑소니네, 뺑소니. 뺑소니죠, 딱 뺑소니. 아이를 치고 가버리니까 야, 너 거기서 그러면서 소리치고 막 돌 던지고 해서 사람들이 쭉 쫓아오거든. 폭동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한테 총을 쏘. 아유. 6명이 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전혀 폭도하고 상관없는 아이를 안고 가던 젖먹이 엄마가 총을 맞고 숨진 거예요. 그럼 제주도민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좀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도민한테 사과하세요. 도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총파업이 있었어요. 각계각층이 파업을 하지만 그중에 경찰들도 파업을 했어요. 일부 양심 있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경찰이지만은 이거 경찰이 사과해야 될 일 아니냐? 경찰들도 이제 파업을 합니다. 그럼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충원을 해야 되지. 그 충원을 하려고 육지에서 경찰들이 와요. 그게 응원경찰이에요. 그럼 제주도민들은 가뜩이나 경찰에 대한 뭐 다는 아니지만 간부급들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하고 1년간 당한 고문, 학대도 있고 더 안 좋은데 또 제주도민 역사적으로 배웠자 육지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네. 육지에서 총 들고 경찰들이 오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육지에서 응원경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민들을 싹 쓸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줬거든요. 어마어마한 발언이네. 시위 주모자로 경찰이 구금한 도민 수만 2,500명.
경찰과 도민의 갈등은 3.1절 혈포 사건으로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북쪽은 소련군이 꽉 잡고 있었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있어서 38선으로 갈라놓은 상태예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남쪽만의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자. 이게 단독 정부 수립이에요. 그래서 정부 수립되기 전에 헌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5월 10일 날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50총선이에요. 그럼 이게 국회의원이 뽑히면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탄생하고 이러면 딱 갈리는 거거든. 그럼 이런 민족이 갈리니까 우리 민족을 반으로 가릴 수는 없어.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1948년 4월 3일께가 됐어요. 여기는 제주도의 사회주의자들이 한라산 중턱 오름에서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그게 4월 3일이야. 48년 4.3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이제 내거는 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사무소를 불태우자. 네.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분들도 잘못한 게 무고한 민간인도 많이 희생이 됐어요. 네. 참혹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못을 했지. 그 과정에서. 선거를 저지하려는 무장대와 이들을 소탕하려는 토벌대 간의 싸움이었지만 실상은 방화와 학살로 이어졌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50총선을 했어요. 근데 200명을 뽑기로 했는데 198석밖에 당선이 안 된 거야. 왜냐면 제주도가 선거구 3개인데 2개가 불타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광복하고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제주도는 딱 뭘로 이제 낙인 찍히냐?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해? 총선을 방해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거는 관련자 진상규명 색출이 아니라 보복, 보여주기식, 반공으로 간 거예요, 이 국제에서. 잘 들어. 이 제주도가 이렇게 있다. 이게 섬이면 요 해안가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 선을. 그래서 이 선이 5km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모두 다 폭도로 간주하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산장을 올렸잖아요. 투표 못하게 하려고. 당장 내려오라고. 만약에 이 이후에 상위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사살하겠다. 발견을 처벌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작전 이름이 삼진작전이에요. 굶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죽여 없앤다. 동굴 위치는 하겠습니다. 죽여. 발사. 그냥 잠겨버려. 아일랜드로 아예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마을 한 90% 정도 다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 인구 한 10% 정도. 맞아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정도. 3만 명. 그 안인행이란 분이 그 증언록을 보면은 자기 밑에 이제 7살, 4살 동생들이 있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토벌대가 와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찌해도 좋으나 근데 이 아이들만 이게 무슨 죄가 있냐, 어린이들인데 좀 풀어줘. 걔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토벌대가 이렇게 보더니 4살하고 7살은 일단 빠지고 너는 눈이 똘망똘망한 놈이 말이야. 무장들한테 정보 밀고 하기 딱 좋게 생긴 놈이다. 그래서 같이 엮은 거야. 엮어가지고 쏘는데 총을 다다다다 쏘니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이 안인행 씨를 10살 먹은 안인행 씨를 안았어. 쓰러지는데 엄마 그 등 위로 총알이 쏟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엄마 시신이 들썩이고 이게 그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엄마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화산 사건이 사실은 더 슬픈 거는 계속 침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일본군한테도 그렇고 많이 당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내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였을 것 같고 되게 슬프게 하고 되게 화가 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책 그 형희정 한경 선생님. 작가 동의사 이제 저번에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지금 무려 70년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그쵸. 저는 그게 조금 솔직히 좀 놀라워요. 그 당시에는 뭐 가해자, 그 희생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구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복잡한 사건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 못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4.3 사건을 이렇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역사라고. 알고는 있어야죠. 무조건 감춘다고 이게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4.3은 말씀하실 대로 그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4.3, 뭐 항쟁, 뭐 동. 이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4.3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또 이름을 지으려면 알아야 짓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거죠. 네. 정방폭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도 몰랐고 더 크게 와닿는 거는 이 정방폭포에 이렇게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나 창피합니다. 근데 문득 정방폭포가 아름다워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만약 잊혀지고 아무도 안 찾는 곳이 되면 사실 그렇지. 너무 볼품없으면 아예 오질 않으니까. 그쵸.